쉬는 시간은 끝났어요. 자, 그래. 쉬는 시간이 끝났다. 좀 문제 넣어봅시다. 많이 풀어놔야 여러분 숙제가 좀 풀잖아요. 그죠? 14번. 394번. 1부터 9까지 서로 다른 자연수 A, B, C, D, E에 대해서 A 곱하기 10의 4제곱 플러스 B 곱하기 10의 세제곱 C 곱하기 10의 제곱 D 곱하기 10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5자리 중에서 지금 5의 배수 5의 배수니까 근데 1부터 지금 9까지만 쓸 수 있거든. 그럼 얘는 무조건 이제 5가 돼야 되는 건 맞지. 그죠? 5가 그래서 5의 배수니까. 그러면 지금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A와 B와 C의 대소관계, 그 다음 C와 D와 E의 대소관계 이렇게 우리가 따질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거기서 서로 다른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서로 다른 자연수야. 이제 2는 어쨌거나 5가 이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남는 숫자가 1, 2, 3, 4, 6, 7, 8, 9가 있어. 이렇게 6, 7, 8, 9가 있는데 우선은 여기서 지금 2는 얘가 5가 결정이 난 상태입니다. 얘가 5가 결정이 났고 이제 뭐 A, B, C의 대소관계랑 그 다음에 C, D, E의 대소관계 이렇게 적혀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가지수를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서 봐야 되는 건 뭐야? 지금 여기에서 공통으로 들어있는 게 지금 C거든. C가 여기 공통으로 들어있단 말이야. 그럼 C가 우리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선은 2가 오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D가 끼어 있어. 그럼 이제 C가 될 수 있는 가지수만 생각하면 되지. 그럼 봐봐. 우선 C가 당연히 가장 크면 3이야. 가장 크면 얘가 지금 중간에 하나가 끼어 있어서 지금 서로 다른 자연수이기 때문에 C가 가장 크면 3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 C가 2가 될 수도 있겠고 1이 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가지수가 우리가 적은 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죠. 근데 C가 3이잖아? 그러면 D는 4밖에는 될 수가 없어. D는 4밖에 될 수가 없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갖고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제 A, B만 결정을 하면 되죠. A, B. 근데 지금 A, B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미 4하고 5는 이미 없어졌죠. 그러니까 얘가 없어졌죠. 그러면 이제 6, 7, 8, 9 중에서 A, B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A, B는 대소관계가 이미 확정이 나 있기 때문에 그냥 4개 중에 2개만 선택을 하면 되죠. 선택만 하면 돼. 그냥 4개 중에 2개 선택하면 A가 큰 거 가져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2야. C가 2잖아? 그러면 이제 D가 될 수 있는 숫자가 2개나 됩니다. 얘가 3하고 얘가 4도 되죠. 그죠?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이거는 아까 지은 거니까 다시 살아있고, 얘가 만약에 3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제 A하고 B가 결정할 수 있는 거는 4, 6, 7, 8, 9 중에서 지금 2개를 선택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가 D가 만약에 4라고 해도 A, B는 어차피 C보다만 크면 되는 거니까 여전히 5개 중에 2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5개 중에 2개를 선택을 하면 되고, 지금 이 경우의 수가 2니까 그냥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C가 1일 때, C가 1이면 D의 가지수도 2, 3, 4가 가능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한 대로 지금 C하고 2 사이에 있는 C가 1이니까 한마디로 5와 그보다 작은 2개를 제외한 나머지 있잖아. 그러니까 지금 가지수를 따져봅시다. 지금 4, 7, 8, 9하고 여기 둘 중에 하나 뭐 선택을 하면은
또 하나가 또 생겨. 그래서 6개 중에 2개만 뽑으면 돼. 얘는 하나가 늘어났으니까 6개 중에 2개.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되고 가지수는 D의 가지수는 3가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45가지의 경우의 수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를 더하면 71가지의 경우의 수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좌표평면에 지금 점이 몇 개가 있냐면 총 9개의 점이 이렇게 있대요. 점이 9개가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 삼각형은 뭐냐면 요 좌표를 따지면은 이렇게 1,1, 3,1, 1,3 뭐 3개의 점이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4개 꼭지점으로 지금 얘를 지금 내부에 3점을 꼭지점을 삼각형을 포함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구하래. 야, 그럼 우리는 당연히 4개의 점을 가지고 사각형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를 포함을 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얘는 포함을 시켜야 되잖아요. 얘는 포함을 시켜야 될 수밖에는 없죠. 그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점을 뽑고 그 다음에 뭐 다양하죠. 이거는 근데 세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우선 사각형은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3개를 뽑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우선은 여기 둘 중에 하나를 뽑습니다. 그래서 하나 뽑아서 예를 들어서 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 둘 중에 하나를 뽑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뽑았어. 얘도 곱하기 2를 했어. 2개. 그 다음에는 이제 나머지는 이제 하나를 뽑아야 되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럼 여기 4개 중에 하나를 뽑으면은 사각형이 만들어지고 그 사각형은 다 이 삼각형을 포함하는 건 맞아. 그래서 누가 2 곱하기 4를 했어. 그래서 16가지가 나왔어. 이게 올바른 답일까요? 문제 조건에서는 어떤 조건이 있죠? 당연히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 경우의 수 중에서 사각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지를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얘를 뽑고 어떤 사람이 얘를 뽑고 4개 중에 얘를 뽑으면 이게 삼각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건 제외를 해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는 하나뿐입니까? 하나뿐입니까? 라는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하나뿐이면 1만 빼면 되잖아. 하나뿐이면 1 빼면 되는 거지. 하나면. 그죠? 근데 하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결론은 삼각형의 개수는 15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뭐 시간계 문제가 14개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숙제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수요일까지 좀 풀어오시고요. 이제 남은 시간 동안 행렬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요거 행렬 배운 지 너네 지금 3개월 됐니? 그 정도 되지 않았어? 3개월 된 거 아니야? 아니야? 그럼 몇 개월 된 거 아니야? 근데 이거 2번째잖아. 지금 응용 단계니까 기본 단계를 했을 거 아니야. 그게 몇 개월 전이야? 4-5개월. 아 진짜? 아 너네 내신 대비가 있어서 좀 이렇게 늘어졌구나. 좀 늘었구나. 근데 3번째야?
근데 이거 세 번째야? 아, 그래? 심화 단계야? 심화 단계인데 왜 두 번째 때 쌤게 했어? 뭐였어? 그러면 선생님 이제 뭘 얘기할 거냐면 이제 행렬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배웠으면 행렬이 뭐고 뭐 성분이 뭐고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이 여러분들 무엇인지 행과 열 구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성분이 뭐든지 그리고 행렬이 뭐다가 여러분들이 결정이 났으면 당연히 무엇을 배우면 우리가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죠? 연산이잖아요. 연산. 그럼 행렬을 더할 수 있느냐 뺄 수 있느냐 어떤 때 더하고 어떤 걸 뺀다 그리고 행렬의 상등 뭐 조행렬이 같다 의미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죠? 행렬이? 당연히 크기가 같아야 덧셈 뺄셈을 하지 크기도 다른데 3 곱하기 2행렬과 2 곱하기 3행렬을 더할 수는 없잖아요 곱할 수도 근데 이제 곱하는 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연산을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행렬의 연산 덧셈 뺄셈 그리고 곱셈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곱셈이 되겠죠 그러면 곱셈이 정의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있느냐 이게 관건이잖아 그죠? 우선은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물어본 거는 지금 방금 전에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물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굳이 뭐 내용 설명을 크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 문제 정도 풀고 뭐 상문제가 뭐 어려운 게 있으면 좀 풀어주고 이렇게 하면 되니까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기억 다 나요? 행렬이 두 행렬이 곱셈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만족해야 둘을 곱할 수 있죠? 자 물어봐야지 A 곱하기 B 행렬과 그 다음 C 곱하기 D 행렬이 이렇게 있어. 이 두 행렬을 곱셈이 정의되기 위한 조건은 뭘까요? 얘기해볼 사람 있니?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그러니까 뭐하고 뭐가 같아야 돼? B하고 D가 같아야 곱셈을 할 수 있는 거야. B하고 C가 같아야 두 행렬을 곱할 수 있는 거야. 이게 A 행렬이고 이게 B 행렬이라고 할 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두 개를 지금 A, B 행렬을 했어. 그러면 얘가 둘이 같으면은 곱셈을 할 수 있고 이 A 곱하기 B 행렬은 몇 곱하기 몇 행렬이 만들어지죠? 얘는 A 곱하기 D 행렬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곱셈을 우선은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신에 우리가 이제 행렬을 다룰 때 정사각 행렬을 많이 다루죠. 2 곱하기 행렬, 뭐 3 곱하기 3 행렬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다 보니 웬만하면 정사각 행렬들을 곱하면은 연산이 뭐 덧셈, 뺄셈, 곱셈 이런 것들은 자동적으로 잘 되니까 큰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근데 방금 전에 한 이것처럼 이제 2 곱하기 뭐 3행렬이라든지 2 곱하기 3행렬이라든지 얘가 3 곱하기 4행렬이야. 그럼 얘는 곱할 수 있네. 그리고 결과물은 2 곱하기 4행렬이다. 이 정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근데 행렬 자체도 다시 생겨난 지 얼마 안 됐고 과거에는 행렬이 조금 더 어려웠죠. 과거엔 좀 더 어려웠는데 지금은 뭐 역행렬 이런 것도 없고요. 이제 연산 정도 어느 정도 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분에 대한 것들 좀 분석하고 그 대신에 이제 한 가지 K리미터 정리라는 경우 한 개만 더 얘기를 간단하게 해봅시다. 이렇게 A 행렬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만족한다? 이거 단행렬, 이거 영행렬입니다. 그래서 A 행렬이 이거면 얘를 만족한다. 그 대신 단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여기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걸 만족한다고 해서 반드시 A 행렬이 이거를 만족한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만족하면 A를 만족하는 행렬은 이거 말고도 더 있다라는 걸 의미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족하는 거를 굳이 따지자면 A가 K 곱하기 단위 행렬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일 때 이걸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은 있는데 요거는 뭐 맨 뒤에 나오니까. 그리고 요 어려운 문제가 간혹 이런 부분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급을 해봤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조금 문제를 풀다가 행렬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게 기억이 안 나면 좀 앞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뭐 A 단계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뭐 하시면 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그리고 많이 기억 안 나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뭐 언급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행렬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성분에 관한 거, 그 다음에 같은 행렬, 연산, 그리고 명행렬, 단위행렬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곱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문제들이 엄청 많이 나오죠. 우선 A 곱하기 B 행렬과 BA 행렬이 다르잖아요. 만약에 이 둘이 같으면 이 행렬의 이런 제거 이게 곱셈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죠. 만약에 A, B하고 BA가 같으면 이게 같잖아.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다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이런 형태가 된다. 그렇죠? 얘가 같으면 일반적으로 성립 안 하죠. 그죠? 근데 또 곱셈에서 단위 행렬이 들어가잖아. 단위 행렬이 들어가면은 교환이 성립을 하죠. 그냥 단위 행렬이라는 거는 곱하면 우리가 자기 자신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금 기억을 하면은 행렬 단어는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아까도 읽는 것처럼 한번 유형별로 조금 대표 문제만 풀어줄게요. 우선. 그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유형 1번 써부터 볼게요. 그냥 찬찬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31번 대표 문제 그냥 같이 볼게요. A, I, J 이 성분 I, J 플러스 J 마이너스 2 이렇게 돼 있고 근데 거기서 I라는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1, 2, 3 그리고 J가 될 수 있는 거는 1, 2 이렇게 돼 있죠? 이때 행렬 A의 모든 성분의 합은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뭐 행이 3개고 열이 2개다. 그래서 총 성분은 6개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써놓고 시작을 해도 됩니다. 지금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 이런 행렬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생각을 할 때 계산을 여러분들이 좀 영리하게 하고 싶으면은 뭐 이거 가지고 뭐 3개 묶어서 하고 묶어서 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거 싫으면 그냥 하나하나 해서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그냥 생각할 필요 없이. 그럼 1, 1, 1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얘는 빵이다. 그리고 1, 2, 2가 들어가니까 지금 얘는 2다. 그 다음 2, 1 지금 얘가 1이 들어가니까 얘는 1이다. 그 다음에 2, 2가 들어가면은 지금 얘는 4다. 그 다음 3, 1이 들어가면 3, 1 지금 1이 들어간 거니까 지금 2다. 그 다음 3, 2가 들어가고 여기 2가 들어가면 얘는 6이다. 이렇게 그냥 쓰면 됩니다. 그래서 성분의 합은 지금 52가 나온다. 15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형 2번 유형 2번의 1237번은 A행렬과
A라는 행렬과 B 행렬이 같대요. 그리고 나서 AX 플러스 BY를 구합니까? 지금 우선 행렬이 같다라는 것을 의미는 첫 번째 크기가 같아야 되죠. 2 곱하기 2는 거의 똑같죠. 그리고 각 성분의 값들이 모두 같아야 된다. 그래서 얘는 A고요. 지금 얘가 6이고요. 얘가 7이고요. 얘가 B죠. 그러면 x, y에 대한 연립방 정식을 가지고 x, y를 구하면 되겠네. 지금 x 마이너스 4y가 6이고 그 다음 3x 플러스 2y가 지금 7입니다. 위식을 3배를 해서 빼면 11y가 마이너스 11 돼서 y는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x는 3입니다. 그래서 x와 y 값을 모두 있고 지금 a에 해당되는 것은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x 마이너스 y는 4가 될 겁니다. 그래서 ax는 6, 그 다음에 by는 마이너스 4. 이거를 더하면 2가 되겠죠. 별거 없죠. 그 다음 3번 유형 3번 1241번 지금 P라는 행렬 하나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Q라는 행렬도 하나 주어졌습니다. 지금 3하고 2분의 1 P 마이너스 Q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Q 이거는 뭐 연산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고 이 실수배는 이렇게 들어가죠. 2분의 3P 마이너스 3Q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2분의 3P에서 P를 빼면 2분의 1P 그 다음에 Q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이 실수배는 각각 성분의 모두 2분의 1을 곱해주죠. 그래서 마이너스 1, 0, 0, 1 이렇게 되고 얘는 원래 있던 그대로 이렇게 성분을 한 번 더 표현한 다음에 더하면 되죠. 4, 마이너스 2, 1, 5 그래서 우리 결과물이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거기 보기에서 찾으면 돼요. 3번이죠. 3번입니다. 그리고 저기 졸린 친구는 왜 졸리죠? 이유를 알죠, 선생님이. 밖에는 엄청 더운데 여기 따뜻하게 아니고 시원하니까 졸리죠. 아닌가? 원래 잠을 많이 아 맞아요. 선생님도 이유를 여러분 일요일 밤에 잠이 안 오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월요일이 안 왔으면 하는 마음에서 잠이 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유형 4번을 봅시다. 1247번. 이것도 뭐 계산 문제인데요. A라는 행렬 주어지고 그 다음에 B 행렬 이렇게 A, B 행렬이 있는 상태에서 X 플러스 2Y 행렬이 A 행렬이고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Y 행렬이 B 행렬이다. 이때 X 플러스 Y 행렬이 지금 PQ RS라고 했을 때 지금 PS 플러스 QR 이거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은 이거를 방법은 X하고 Y를 따로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어떤 문자를 곱해서 더했을 때 X 플러스 Y를 만족하는 그 문자들을 구해서 구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보편적으로는 연립을 하잖아. 선생님이 그래서 따르게 한번 풀어보자. 지금 여기에 x 플러스 2y에 지금 PQRS는 있으니까 다른 문자 a를 곱했어. 그럼 a를 곱하면
A A는 그냥 실수배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에 B를 곱했어. 그러면 B를 곱하면 얘는 BB 이렇게 됐어. 이렇게 됐어. 이제 두 개를 더하면 A 플러스 2B X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B Y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아무튼 얘랑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가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고 얘가 1이 되는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식 자체가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하고 한 번에 구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두 배를 하죠. 뺍니다. 그러면 5B는 1, B가 5분의 1 나오죠. 그 다음에 A는 그러면 5분의 3 나옵니다. 이렇게 됐어. A, B 됐어. 어쨌거나 지금 이거 두 개 더한 거잖아. 그래서 결론은 지금 5분의 3 A 행렬과 그 다음 5분의 1 B 행렬 이거를 더한 게 바로 이제 PQRS죠.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성분을 다 구하긴 해야 되니까 좀 귀찮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잖아요. 5분의 9, 5분의 2, 5분의 12, 그 다음에 5분의 3,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숫자가 비교적 다 정수로 나오네. 3, 1, 4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지금 PQRS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PS가 8이고요. QR은 어차피 0이니까 8이 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8이 나옵니다. 그 다음 유형 5번. 그럼 보통 숙제 어느 정도 나가면은 적당하다고 봐요. 수요일까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많이 내주면 됩니까? 여러분 말 없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내줄게요. 적당히. 조금 내주면 뭐라고 합니까? 알았어. 말 안 걸게요. 아니 왜냐면 그 경우의 수만 내주면 너무 적어서 하는 거잖아. 행렬 좀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선생님이 지금 유형 4번까지 봤고요. 이제 유형 5번. 유형 되게 많지 않아요. 유형은 절반만 하죠 오늘은. 유형 4번에서 5번에서 1250번 봅시다. 1250번은 지금 2, A, 5, 마이너스 1 이거 A, B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2, 1,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A 지금 이렇게 이게 등식인데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을 구하래.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행렬 연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만약에 본인이 나 헷갈리는 사람 얘 2 곱하기 1행렬 그러면 얘는 결과물이 2 곱하기 1행렬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곱하면 2A 플러스 AB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5A 마이너스 B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변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짝을 지어서 지금 곱하고 더하면 1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4A 이렇게 되죠. 두 개 같아요. 즉 이 얘기는 지금 2A 플러스 AB가 1 플러스 2랑 같기 때문에 A 곱하기 B가 1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식을 다시 한번 보면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이렇게 두 식이 나오죠.
지금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3ab a 마이너스 이렇게 곱셈 공식의 변형을 이용을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1 그다음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사 됩니다. 그 다음에 1255번 A를 거듭 제곱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관찰을 해봅시다. 1255번 우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과 부분이 주어진 거니까 우선은 근과계수의 관계 정도 써놓을게요. 알파와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4 알파와 베타의 곱이 2 정도를 우선은 표현을 해놨고 지금 A라는 행렬이 알파 1, 1 베타 이렇게 주어졌을 때 A 제곱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곱해 주시면 되죠. 이거는 뭐 곱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곱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얘도 마찬가지로 알파 플러스 베타 마지막으로 1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따졌을 때 지금 물어보는 건 뭐냐면 지금 성분의 합입니다. 그럼 이것들을 다 더하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까지 있죠. 근데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려움 없이 답을 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 유형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활용이니까 오늘은 유형 8번까지만 했지. 다음에 아닌가? 다음에 더 어려울려나? 오늘 8번까지만 할게요. (1258번) 1258번은 A라는 행렬이 지금 성분이 1, 마이너스 2, 0, 1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 A를 n번 곱했더니 얘가 1, 마이너스 1000, 128 하고 0, 1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n을 구하기 위해서는 규칙을 우리가 찾아야 돼. 규칙. 그래서 어떤 규칙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뭐 행렬을 많이 풀어보셨으면 지금 이 값하고 이 0 얘가 똑같이 지금 정리가 되고 그 다음 요 마이너스 128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보시면 알겠죠? 근데 뭐 값이 없으면 직접 곱해 보는 수밖에 없죠. 지금 뭐 이거 뭐 어떻게 합니까? 우리 곱해 봐야지. 야 그럼 곱하면 얘는 1이야. 근데 항상 보세요. 이렇게 곱해지는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더한 마이너스 4가 돼. 그치? 이렇게 돼. 직접 해보면. 그죠? 근데 여기까지 가도 모르겠으면은 나 모르는데 진짜 하면은 규칙 찾아야 되거든. 이거 뭐 저기 128가 어떻게까지 계속 할까 이거? 아니잖아. 여기 됐어. 세 번 곱했어. 그럼 이렇게 곱해. 여전히 1. 그 다음 이거 보세요. 지금 이거 보시면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4의 합으로 이렇게 표현됩니다. 이렇게. 야, 이게 의미하는 바는 한마디로 지금 첫 번째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가 얘가 더해졌듯이 두 번째는 마이너스 4와 마이너스 2가 더해진다.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모르더라도 얘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요 지금 1행 2열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얘는 마이너스 2가 계속 더해지는 형태가 되는구나. 등차 수열 대수 아무튼 마이너스를 계속 더하는 형태가 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를 몇 번을 더했냐를 따져보면은 얘는 마이너스 1을 64번을 지금 더했잖아. 그러면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잘 모르겠다.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2고 얘는 마이너스 2 곱하기 3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A는 1 곱해진 거고 2는 2, 3, 3. 그래서 얘는 64번째가 되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집 잘 찾고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1262번) A라는 항열이 1, 2, 마이너스 1 그럴 때 A를 2025번 곱한 성분의 합.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이게 규칙이 없다면 2025번을 곱할 재간이 없죠. 이거 추석까지 계속 이거 제곱해야 돼. 야, 그러면 이거를 잘 모르겠으니까 규칙 찾아봐야 되겠네. 아니면은 뭐 K-리미터 정리를 이용해도 되긴 하는데 왜 K-리미터 정리를 이용하면 좋은 점은 뭐냐면 여기는 A하고 D라는 값이 있잖아. A하고 D를 이용을 했을 때 AD를 더해서 0이면 K-리미터 정리를 이용하면 우리가 좀 더 편하게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K-리미터의 정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규칙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곱해 보는 거야. 이렇게 곱하면 지금 마이너스 1, 요렇게 곱하면 지금 0, 요렇게 곱하면 0, 요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그러네. 얘는 마이너스 2 단위행렬 이렇게 됩니다. 그럼 A를 2번 곱했더니 단위행렬이면 A를 4번 곱하면 단위행렬이겠네. 그럼 단위행렬은 곱하다 말하니까 저기 2025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몇이냐? 나머지가 1개가 남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상 A랑 똑같은 거죠. 하나가 남았습니다. A 하나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구하는 건데? 성분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 성분의 합을 구하면 1이 되겠죠. 합은 1. 이렇게 꼭 보시면 돼요. 이게 4분이죠. 시간은 한 우리가 5분 정도 남았는데 숙제 여기까지 내주면 괜찮은 거야? 여기까지 많어 괜찮아. 빨리 얘기해. 많은 거 같아. 이렇게 저렇게 솔직하게 얘기하고 그러면은 뭐 한 유형 한 4번까지 내줘요? 거기까지만 내줄게. 알았어. 내가 4번까지만 내줄게. 4번까지만 1249번까지 풀어오세요. 그냥. 왜냐면 경우의 수 C단계 있어서 하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아직 5분가량 남았는데 여러분들 남은 시간 동안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